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제목 가지고 주제 발표하실 조계중 교수님 소개 말씀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오셨는데요. 남원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와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장이신 박오성 과장님 소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신데요.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홍의덕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송용한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국정감사 막 끝나시고 굉장히 정신 없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그림님께서는 그 KBS 환경 스페셜 촬영 일정하고 중복이 돼서 못 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이신데요. 전문 산악인들은 왜 산에 케이블카 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이면서 전 편집장님이신 박기성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농성을 하시다가 그 어려운 와중에 여기까지 내려와 주신 분입니다. 박경성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 공동대표이십니다. 앞에 계시는데요. 안 보이신 분들은 키보드 이렇게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분입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처장이신데요. 환경부여 여전히 국립공원의 케이블카인가 하는 다소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분입니다. 윤주홍님 소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총 주제 발표자를 포함해서 6분께서 오늘 뜨거운 공방을 벌이시겠습니다. 제가 국어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표현은 부드럽게, 그러나 주장은 강하게 해라. 그래서 이 자리도 표현은 부드럽지만 각자의 주장은 강하게 해서 남원 시민을 비롯한 지리산권 주민들께서 과연 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혹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이 자리를 마련한 주최 측에서는 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만 사회를 맡았을 뿐이지만요. 그러면 소개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들 배도 고프시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는 교수님은 시간을 맥시멈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발표자분들께서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라고 해서 내용이 충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되 그러나 알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총 6분의 발표가 끝난 뒤에 종합적으로 6분을 모두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들의 즉 청중들과 발표자 상호간에도 질의응답이 가능하겠습니다. 메모도 해가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자 조계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조계중입니다. 조계종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3년 동안 조계종을 했었어요. 잠시 선생님께서 출석부 이상하게 잘못 기록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뭐 국립공원 케이블카 필요한가? 제가 솔직히 좀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다른 대학 교수님들한테 그랬더니 전북대 교수님은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서 남원 가서 발표하냐고 안 하신다고. 또 모 대학의 교수님 그거를 내가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안 하신다고. 전부 안 하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30분까지는 안 가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블카 설치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설치 혹시 손 들어보세요. 케이블카 설치하는데 동의하신 분? 한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논의는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공청회랄지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맨 먼저 케이블카가 뭐냐 도대체. 영어로는 케이블카, 한국말로는 불행하기도 없어요. 한자로 삭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게 케이블카예요. 다 종류가 틀립니다. 요거는 워크웨이고요. 지금 요거는 걸어서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길인데 다 데크랄지 이런 걸 아주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놓은데요. 외국에서 보면은. 요거는 레일로 가파른데 경사가 한 70도 정도 되는 데를 도르래 형식으로 해서 레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산판 작업할 때 나무 내릴 때 코스에 그거로 내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에 매달리는 스카이웨이라고 해갖고요. 아주 먼 거리에, 그 다음에 밑에가 공간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 케이블카 형식이 비슷한데 케이블로도 요거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블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시설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케이블이 요 위에서 도르래가 돌아가니까 가는데 요거는 한쪽에서 무게가 장치가 돼서 떨어지면 요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케이블카가 맞냐 삭도가 맞냐 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은 많은데 그림으로 제가 아무튼 어디 가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위스는 이제 제가 전 세계 자연공원만 관심이 많아서 한 90개 국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스는 융프라산에 보세요. 지리산이 몇 메타인가요? 그 다음에 바나봉은요. 바나봉에 지금 세우려고 보잖아요. 남원에서. 그렇죠? 몇 메타예요? 상당히 높아요. 이러한 산에는 사람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동네들. 지리산이 1915m죠. 조금 커요. 산이. 우리가 국립공원 하면 면적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근데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국립공원 지리산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20개 있어요. 참고로 미국의 국립공원이 몇 개 있을까요? 미국의 국립공원 383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20개도 가봤고 미국의 국립공원 383개에서 4개를 안 가고 379개는 가봤어요. 자, 어쨌든 이 스위스의 이 융프라산은 암벽으로 거대한 화강암처럼 덩어리예요. 그래서 감히 인간이 걸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호주, 여기는 케인스 지역의 스카이 레일이에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먼 거리를, 여기는 세계 자연유산 열대 우림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면 생태가 파괴된다고 해서 요거를 스카이 레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7.5km.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여기는 상장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첫 사진에 보여줬던 그 사진 있죠? 그게 호주의 그 국립공원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 찍은 데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나 일본에 황산에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보신 분 많죠? 거기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 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그 학본의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설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케이블카는
왜 시작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요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참 잘 나갈 때 전쟁을 그 동남아 전쟁이라고 일명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세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해방이 우리는 지들은 패망이죠. 패망이 되는 시점에서 서양에서 서구에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됐어요. 기술적인 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20년 이내에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일본이란 국가가. 그러면서 사내 요런데 경제적인 그 뭐가 없을까? 돈벌이가 안 될까 싶어서 관광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서양에서 받아 들여오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케이블카예요. 그래서 60년대 일본이 전 일본의 케이블카가 아주 우죽순격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일본에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점차 케이블카가 퇴화되고 없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환경 보존할 것이냐. 근데 왜요? 위에 잘려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냐. 아까 여태 일손 보더니 다 잘렸네. 전 세계가 케이블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환경 파괴나 또 정말 필요한 내용이나 환경단체, 정부, NGO단체, 우리가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이익집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단체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가 이익을 주장하는 대변인들이 되는 거죠. 이제 남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너무 이거를 특히 지자체에 장 출마한 사람들, 이분들이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사진이 블루마운틴이에요. 여기에 가면은 그 4개 사진이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호주의 블루마운틴,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케이블카나 이런 모두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밴프나 캐나다 제스퍼 국립공원, 블루마운틴을 가서 보면은 사람이 걸어서는 도저히 못 갑니다. 아마 한번 떨어지면 죽을 거예요. 아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올 수가 없어요. 헬기로나 SOS에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길도 없고 그만큼 야생지역이고 또 내려가다가 늑대랄지 곰한테 물려 죽어요. 내려가고 싶어도. 워낙 그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곰도 뭐 흑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달곰은 거기 없지만 불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야생곰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다 그냥 잡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끔씩 그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국립공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처럼 보존을 해야지만이 어쩐다. 또 보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훼손이 없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게 바로 케이블카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사람의 판단이 틀리겠죠, 물론. 그렇지만 봅시다. 왜 근데 다 잘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참. 이거 중요한 내용들인데 왜 하필 제가 말할 때 그래요? 자, 내용이 요거는 위에 있는 내용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찬성과 반대 이런 논리예요. 반대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죠. 그런데다가 영산이다. 그래서 보호하자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족의 영산이고 어머니의 산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논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저런 데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생태계 아고산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산부에다가 더군다나 전부 케이블카는 요 뒷동산에다 안 만들잖아요. 케이블카는 전부 1500m, 2000m, 거의 뭐 1700m 이런 데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고산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들 남원에 사시니까 지리산 가까이 사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5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노고단만 해도 1500m니까 7.5도가 낮아요. 온도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식생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서 사는 놈들하고 그 위에서 사는 놈들하고. 위에 올라가면 노고단에 가보셨겠지만 안 자라요. 식생이 잘. 워낙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무기질이랄지 유기질이 없어요. 낙엽이 떨어져서 쌓여야 되는데 분해가 되고 부식질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아고산대라고 부르는데 해발 1500m 이런 지점에다가 어떤 걸 설치를 한다. 물론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자연이 보존될 수 있다. 왜?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데 안 올라가도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찬성을 봅시다. 그럼 왜 여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느냐? 노약자도 관광 가능하다. 우리가 요거는 사회적인 약자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적인 약자, 즉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린이나 유아, 완전히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산에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죽어 생전에, 살아 생전에 노고단이나 천왕봉 꼭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쵸? 이런 분들을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도 관광이 가능하다 이거죠. 왜? 저걸 도로레 같은 걸 타고 올라가면. 맞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젊고 등산을 갈 수 있는 놈들만 가냐? 아무나 가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찬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광객 유인에 필요한 매력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정말 매력적인 케이블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보고도 그게 얼마나 멋있는 시설이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침체된 지역 경제와 왜냐 다른 관광시설들도 함께 따라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점도 생기고 상가도 생기고 또 주변에 뭐 집도 생기고 펜션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가게들도 생기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술집도 생길 수도 있고 주변에 아니면 음식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관광시설들이 건설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또 장점은 공원생태 보존을 위한 거다. 왜? 다밥이나 걸어가거나 사람도 올라다니면서 자꾸 자연을 뺏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공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써요. 새길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새길로 많이 올라가는데 못 가게 막는 거죠. 그 새길, 자연유식연제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동안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깨뜨려진 자연이 다시 복원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걸 자연유식연제라고 해요. 그 새길을 뭐라 그러나? 법적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비법정 탐방로란 이런 용어를 써요. 그쪽이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사람들이 가니까 파괴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데를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면 훼손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이 자연공원법 개정이 추진됐어요. 이제 조금 위에가 보이려고 그러네. 여러분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좀 틀려요, 사실은. 자, 정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을 전부 추진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한참 떨 때, 그때 또 우연히 제가 할 수 없이 떠밀려갖고 제주 KBS에서 요거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때도 뭐 저는 이제 조금 이런 입장이었지만 보존하자 이런 입장이었지만 그래서 제주도는 어쨌든 간에 지금 더 이상 안 한대잖아요. 자, 환경부는 올해 이미 5월달에 관련 법을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했고 또 국무회의도 작년에 통과시켰고 내용 뭐냐 자연보전지구의 케이블카 결의 이걸 완화시킨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던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서 우리나라는 거의 한 1세대가 30년인데 1세대도 지난 다음에 이게 왜 갑자기 붐을 일으킨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갑자기 지자체가 돼서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자꾸 케이블카 설치하자 공약으로 내걸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그냥 그 동네가 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 정류장 이제 케이블카 축대 쌓는 거예요. 이런 걸 높이를 9m에서 15m인데 엄청나게 크게 부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2km에서는 이 정도 갈 건데 5km 가려면 더 많이 크게 지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로프랄지 이런 걸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정류장 높이까지도 이렇게 높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예요. 이유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임 장관, 총리, 한순수 전 총리, 그 양반, 그 다음에 이제 전임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케이블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강원도 사람이니까 갔다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지사가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좀 해주라. 이래서 5세계 여러분들 홍수 나가고 피해 나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 시설도 없이 그 다음에 저희들 등산하러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좀 해제해달라. 그래서 왜 해제냐? 여기다 케이블카 설치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데 뭘 할 거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구례도 전부 시골 마을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역 균형 발전. 요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와갖고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내년에 또 대선 우리가 있죠. 예, 총선 있고 그러면 그 수장이 바뀌면은 또 아마 정책도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또 어떤 내용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저께 완도, 제가 어제는 또 서울에 갔다 왔고, 그제는 진도, 전라남도 끝을이에요. 산림청에서 한 50억을 지원해줬는데, 전라남도에 가난한 동네잖아요. 진도 가보니까 인구가 3만 2천 얼마가 밖에 안 돼요. 진도군이. 근데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거기다 설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50억 지원을.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좋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뭐, 시설이야 뭐, 케이블카 설치는 안 할 거고, 뭐를 짓든, 펜션을 짓든, 아니면 방문객들 유인을 하든, 이러한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구례군, 아무튼 필요하면 지금 5군데 지금 구례에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남원시 또 많이 해놨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인구가 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입 인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설치를 하건 뭐든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리산에서 갑자기 뭔 일이 터졌냐 이 말이에요. 요 양반이 산청군을 방문해갖고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완전히 대두돼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지리산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사는 데는 여기잖아요. 반섬은 여기도 아니죠. 남원은 어디가 남원일까요? 이쪽 어디나 여기구나. 여기 사신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반선에서 지금 반야봉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케이블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오면 떼돈을 벌 것 같다. 설악산 케이블카 여러분들이 저기서 시골이 남원이 주로 고향이시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설악산 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 시골이 고향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흔들바위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설악산을 몇 번이나 가봤냔 말이에요. 거의 못 가잖아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케이블카를 얼마나 타냐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논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가동 인구가 우리가 4,700만 명이라고 한국 사람들. 완전히 유아들, 할머니들 빼놓고 한 2천만 명이나 2,500만 명이 움직인다고 보세요. 한 1년에 300만 명이 몰려온다고 보세요. 지리산에. 그러면 한 7년 되면 우리나라 국민을 한번 다 와요. 여러분들 설악산에 평생에 몇 번 갔어요? 고등학교 때 제외하고 가기 어려운 것처럼 국민들 여기 오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지리산에는 4군데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뉴스를 통해서나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국토면적 2%밖에 안 되는데 그 보존을 지역이 어떻게 지역을 보존할 것인가? 외국 같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가 95%가 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 즉 산지가 64%나 돼요. 그래서 저 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목적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앞으로 국가공원이란 말을 씁시다. 우리 국립공원도 안 맞아요. 단어 자체도. 왜? 국립이라는 건 나라가 설립자예요. 아주 쓰기도 쉽죠. 국가가 세우는 게 국가기구,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나 국가가 세운 또는 국립박물관 이런 게 국립이 들어가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국립을 써갖고 우리도 국립공원 한 거예요. 왜 못된 것만 받아들인가 몰라. 일본 놈들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국가공원, 한문을 쓰는 국가들은 전부 다 국가공원을 써요. 국립이란 말을 안 씁니다, 사실. 요것도 바꿔야 돼, 처음부터. 다른 거 바꾸기 전에. 어쨌든, 외국에는 그렇게 보호지역이 많은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은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현실을 반영한 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는 이용 압력이 높은 자연보존지구 또는 생태경관보존지구나 생태계 예민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필요한 경우에 국립공원청이 지자체에서 만들면 안 되죠. 왜? 국가 땅이잖아요, 저거는. 절대 국가 땅은, 국유지는 지자체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법이나 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원에는 해당이 안 되죠. 구례 국민들, 광양 시민들, 맨날 데모한 거 보이죠? 국회 가서 하고, 서울대학교 앞에 정문에 가서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17일반으로 일반 시민들이 돈 걷어서 내서 그 사람도 활동비 지원하고 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서울대가 사립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국립대학교인데, 그러면 사립대가 되면 그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했던 거 국유지인데 다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 무슨 시설을 짓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양 시민들한테, 구례 주민들한테 아주 자기들은 무료로 국가에서 얻은 거를 돈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그래서 국유지라는 거는 일반 지자체다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자연공원하고 일반 지역 이런 것들 관광이다, 생태다, 보호다, 보존이다 국가가 관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김에 이런 말씀 나오는 김에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있는지 아시죠? 국립공원 관리를 너무 약해요. 저 생각에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없어져야 되고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산림청이나 산림공원청이나 또는 산림공원부나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이나 늦게 시작된 대만의 국립공원도 국가가 관리해요. 훨씬 더 우리보다 관리 잘하고 있어요. 민간이 관리하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케이블카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워야 할 자연공원의 외관상 경관만 보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케이블카를 설치해 놨을 때 그게 하나의 매력 포인트다. 우리가 어트랙티브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몰려올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이 발달되고 자연히 상권이 발달되면서 그 지역에 뭐 음식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니냐. 얼마나 가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굴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산동지역 처음에 온천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0년 딱 가고 말잖아요. 지금 공동하다 할까요? 더 비어 있잖아요. 잠시 산수유 축제 할 때만 조금 붐빌 뿐이에요. 이런 문제 안 생기란 말이에요. 어디가 있겠어요? 전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빨리 될 수도, 아니면 반대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생태적으로 케이블카는 더 안정적이다. 이제 그 주장을 찬성하신 분들, 찬성 주장, 케이블카는 생태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왜? 예를 들어서 중산이나 청암봉 이 구간에 연간 50만 명이 방문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토사 유출이랄지 이런 게 더욱더 황폐화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은 등산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케이블카 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있겠죠. 한두 번 정도는. 그렇지만 진짜 산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올라가긴 힘드니까 케이블카를 갔다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안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오히려 도전하느라고 케이블카를 안 타고 걸어 올라갔다 내려올 때만 피곤하니까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나 말이에요. 한쪽만 타는데. 자, 케이블카는 공중을 떠다니는 시설이다. 자연보존지구 내에 거리 규정 완화하게.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떠다니기 때문에 전혀 안 주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등산객들 편리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데크나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놨다. 그렇지 않아도 등산객이 많으니까 깨뜨려져서 오히려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해놓는데 차라리 이거 대신에 데크랄지 이런 거 대신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케이블카 설치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이런 사례가 있냐?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왜? 외국의 경우 제가 케이블카 밴프나 제스퍼 가서 타보니까 여기는 아까 6km, 5km죠. 한국은 16km, 20km예요 거리가. 그래서 워낙 머니가 줄이 쳐지니까 못 타고 올라갑니다. 중간에 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갈아타야 됩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내려가고 죽어도 못 내려와요. 눈이 7, 8m 쌓여 있는데 눈 속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절대 내려올 길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자연공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전임 저 양반이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통영에 가서 타보신 분들 있죠? 바다야 조만 경관 멋있잖아요. 여기를 가서 보고는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케이블카를 생각해서 한 부의 장이 지시를 하는데 밑에서 안 따라가겠어요. 승진해야 되죠. 모든 것 때문에라도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위에가 아직도 안 잘려 준비가 안 됐지만. 자, 부정적인 면이에요.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불던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은 지금도 불고 있지만요. 이런 것이 오히려 철거되는 추세예요. 90년대 이후에는. 이용객들도 없을 뿐더러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저는 전공이 공원 휴양이에요. 파크 레크레이션이에요.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자, 지리산이나 설악산 세계 자연보전에 있는 자연보전연맹이죠. 여기서 이제 국립공원 기준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립공원에서 탈락된다. 또 한라산 같은 경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리산 문화원 저희 대학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올해 가을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받아갖고 지리산을 세계 자연유산의 복합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문화적인 것, 지리산의 산촌민들의 생활,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거대한 나무들, 거목들, 또 전설,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능선, 각 아름다운 명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화로 엮어서 문화유산, 또 자연적인 것, 반달고슴 보면 복원하려고 그러잖아요. 천연기념물이죠. 또 수달도 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엮어서 자연유산, 플러스 문화유산 해서 복합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 같은 걸 더 설치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떼뜨려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요 앞에, 앞에가 아니라 저 뒤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제외하고는 100년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저도 한 50년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3, 40년 이내에 다 돌아가셔요. 좋은 표현으로. 자연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그 바위가 있고, 그 나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연유산을 누가 훼손하느냐. 우리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실 거예요. 신도심 되고 이런 데 자꾸 아파트 들어서고. 옛날 어렸을 때 그 수많은 추억들, 어렸을 때 경험들, 다 도심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애기들 세대는 안 주는 거예요. 체험학습 시킨다고 해서 교육과정 바뀌니까 애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교육시키겠어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요즘에 7차 과정, 8차 과정이 이제 됐지만, 자기 주도적인 재량학습, 체험학습 뭐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 존 듀이도 있고 페스탈로츠도 있고, 페스탈로츠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들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 그들의 스승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뭐라고 자연을 갖다가 이거를 간섭하고 뭘 하고 이렇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애기들 보라 이게 얼마나 편리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산의 경우입니다. 지리산의 경우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10명 중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몇 명이 했냐? 7명이나 했어요. 70%가. 여기는 산악인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공부하는 사람들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요.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갖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영산, 지리산, 제1호 국립공원인지 다 아시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연과 생태의 가치가 높다. 문화재나 역사적인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왜 지정해서 보호합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자원의 70%가량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국립공원이 깨지면은 최후의 자연 지역이에요. 깨뜨려지면 우리나라 자연이 남아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거가 자꾸 깨뜨려 놓고 나서 큰 호주랄지 미국 가서 땅 좀 팔라. 안 팔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알래스카 디날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래스카 그런 공원에 가서도 다녀봤는데 케이블카 없더라고요. 지금 말 나온 김에 정부에서 반달 가지고 보건 사업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또 곰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이제는 곰 좀 잡아 없애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보건이 성공적이다. 언론에서도 실패했다. 자꾸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 않아도 시골 농촌에 사신 분들은 아니면 산골에 사신 분들은 멧돼지 때문에 죽겠는데 곰까지 키운다고 나를 피우니까 곰 죽였다고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자, 미국이 아까 봅시다.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이 88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48개의 주를 다녀보면서 또 캐나다의 전체 주를 다녀보면서 느낀 게 뭐냐. 왜 미국에는 케이블카가 없냐? 없어요. 케이블카 한 대도 없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 그 많은 공원에.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돈이 없겠습니까? 경제력이 약하겠습니까? 기술력이 약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우리처럼 케이블카 놓자고 의식이 부족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을 지정한 간헐천, 아까 구례 삼동 얘기했죠? 그 간헐천이 98%가 물로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바다로 흘러내려가 수만 톤이 흘러나와요. 이 간헐천만 해도 수백 개, 매 79분마다 얼마나 재밌냐면요. 운동장처럼 만들어놨어요. 방문객들 보라고. 79분마다 30m 높이로 물기둥이 직경 36cm가 솟아오릅니다. 3분간. 매 79분마다 전 세계인들의 방문지가 되어 있어요. 그 경관을 지켜보려고. 뜨거운 물이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느 지역은 새파란 물이고 뜨거운 물이요. 어느 지역은 빨간 물이고 어느 지역은 누런 물이고 색깔 자체가. 그런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를 처음에 발견했던 민간인들이 우리 같으면 진적 온천 개발했어요. 북극 하와이 한 20년 가고 말았잖아요. 여기 어디 가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나라가 크다 보니까 등치가 크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호하자. 국가에서 기증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옐로스톤이 세계 1호 국립공원이 된 거예요. 민간인들이 발견했지만 이거를 자기 사유로 안 쓴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뭐가 정말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국내 케이블카들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설악산이나 통영 미륵산이나 남산이나 뭐 이런 아까 자연공원에 7개 케이블카가 있고 또 아닌데 통영이나 남산 이런 데 자연공원이 아니고 대둔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북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에 요거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스카이웨이라고 표현하는 요 지나가는 거예요. 요 위로 요 도르래가 있어갖고 쭉쭉 내려가는.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일로드예요. 옛날에 탄광 채굴했던데 폐광 지정 여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한 경사가 7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을 못해요. 너무 경관 아래쪽에 내려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위스 융프라랄지 이런 지역들 왜 요 밑에는 찍어졌냐면 요런 밑에 봐보세요. 만년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겠어요? 전문 산악인 아니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중에 해발 한 4,000m, 5,000m 이상 올라가 보신 분이면 올라가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목숨 걸고 가야 되잖아요.
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들이고요. 봐보세요. 케이블카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웨이나 이런 걸 타면은 경관은 아름다운 건지 어쩐지는 몰라도 잔인하게 멉니다. 멀어. 밑에 종점에서 시점에서 시작해서 종점까지 거리가 뭐 보통 뭐 20km, 뭐 어떤 데는 한 27km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올라가면요, 케이블카 안 타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못 내려와요. 거기서 SOS 쳐갖고 헬리콥터로 구해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 숲이 우거져 있는 거 보세요. 요게 보통 높이가 한 15m 되는데 전선줄가 15m까지 나무들이 크잖아요. 요런 데 가면 곰들이 탁 살기 좋잖아요. 야생 동물들은 늑대랄지 여우랄지 요런 데 나무들을 할 수 없이 또 다 잘라내야 되고 이 아랫부분은 시점에서나 종점부나 마찬가지로 전부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없죠. 10,000평이 됐든 20,000평이 됐든 여기에 또 어떤 뭐랄까 우리로 하면 펜션이랄까 이런 것들 민박집들도 들어서고 모텔이나 또는 음식점도 들어서 요게 이제 경제 활성화는 되죠 분명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몇 년 동안 경제 활성화가 지속이 되느냐 이런 건 문제죠. 그것까지도 한 5년, 10년 또는 20년 아니면 우리 죽고 나서 50년, 100년 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냥 앞으로 내가 뭐 시청 과장이다 아니면 지금 시장이다.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 임기. 끝나보면 뭐 공약하고 당선만 되면 우리나라 당선만 되면 뭐라고 저거 만땅이다. 당선만 되면 된다. 식으로 하니까 자꾸 보궐선거 하잖아요. 보궐선거 하지 말고 제대로 임기 끝마칠 때까지 하자 이 말이에요.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을까요? 당선시켜줄 때. 그러면 시민들 얘기도 좀 제대로 귀담아 듣고. 자, 요거 봐보세요. 방금 요런 거에 올라가갖고 워낙 길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줄이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서야 됩니다. 캐나다 위슬러에. 이제 한국분 제가 일부러 모델로 좀 서보시라고 찍은 거예요. 여기서 서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와서 한 10km, 12km만 와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갈아타 정류장이죠. 위로 올라가는 거를 또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시설이랄까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몰려오고 했느냐 또 어떤 부류가 등산하신 분들은 케이블카 안 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뭐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